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서윤교 공인회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윤교 공인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서윤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 네.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네, 진짜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검은 호랑이 해 뭔가 좋은 기운으로 좀 심란했던 지난 2년 동안의 그 고생들이 좀 이렇게 훌훌 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이 생기네요. 우리 회계사님은 어떤 좀 소망과 바람을 갖고 올해를 시작하셨는지요? 사실 제가 네, 네. 호랑이 해입니다. 제 띠가. 진짜요? 네, 그래서 올해가 제 그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사실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것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제가 12년 만에 찾아오는 제 그러니까요.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운이 오시는 게 아닌가. 아,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사실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아직 완벽히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도 작년까지는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약간 좀 공짜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았잖아요. 많이 지원도 되고요. 근데 이게 계속 아직까지 뭐 확산세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좀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혹시 올해도 요런 지원금이나 뭐 보조금이나 요런 것들이 좀 있느냐, 요런 걸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지원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원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도 네네.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문의 전화가. 그렇군요. 제 옆 친구는 벌써 4차 지원금을 지난달에 받았다는데 왜 저는 아직 돈이 안 들어왔나요, 통장에? 네.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지원금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원금이 나가려면 경기 부양책 그 체크가 나가려면은 의회에서 합의가 돼갖고 의회를 통과해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의회에 상정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기 부양책은 의회에 상정된 것이 없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것 자체도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분은 내 주위에 누군가 4차 부양금 받았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네, 그게 막연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기대감이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은 좀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능성은 사실은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코비드도 거의 끝날 무렵에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듯이 네. 또 어떻게 이게 변수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네. 우리 경기 부양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입니다. 네네. 우리 물가 많은 분들이 상승이요? 많은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마켓을 가나 식당을 가나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네. 가격이 다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의 부양책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 정책하시는 분들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코비드가 더 심해지더라도 우리 재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양책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날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돈을 막
풀어대는 일은 더 이상은 좀 없지 않겠는가. 예, 사실은 제가 네네. 보기에도 조금 비정상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돈을 뿌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후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 국민들한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다시 온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12월 소비자 지수가 보면은 7% 40년 네네.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양책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사실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지금 민주당이 양당을 거의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반수를 다 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의 부양책은 나오기가 힘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현실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게 네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난주에 네. 그 연준이죠. 그 페드 의장에 다시 재임되신 그 제롬 파월이 그 인사청문회에 나와갖고 네. 보통 그 전에는 뭐 올해 2022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이자율 단행을 한 2차례, 3차례 네. 정도 단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상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2-3차례는 몇 차례 인상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는 더 이상의 부양책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또 사실 그 요새 뭐 이미 몇 해 전부터 아주 핫한 차이기는 하죠. 이 전기 충전으로 움직이는 테슬라 전기차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초반에 사실 때는 막 세금 혜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그러면 테슬라 전기차 사는데 만불씩 세금 보고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냐? 그러면 그렇게라도 좀 세금 혜택을 좀 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분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네. 예, 그 법은 사실은 2012년부터 이런 친환경적인 자동차들의 세일을 돕기 위해서 IR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이나 네, 됐네요. 10년이나 됐는데, 근데 하나의 문제는 거기서 그 당시에는 20만 대, 뭐 어떤 차종을 모든 걸 막론하고 네. 모든 차에서 20만 대라는 그런 한정 대수를 뒀어요. 그래서 20만 대까지는 우리가 최고 7,500불의 텍스 크레딧을 돌려주겠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네. 테슬라는 정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눈에 많이 띄어요. 네, 테슬라는 벌써 2년 전에 20만 대를 다 넘어버렸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테슬라나 이런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퓰러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작년부터 계속 테슬라 주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그 우리가 관심이 갖는 건데요. 그 테슬라 주가도 사실은 모든 게 마찬가지로 판매 대수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프리웨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친구나 친지나 이런 분들이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매 수나 이런 판매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테슬라나 GM 같은 그런 인기 차종들은 이미 20만 대를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네네.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는 EV를 사시면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20만 대가 판매되지 않은 것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딜러에서 사시면 물어보시면은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시면 네.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와 또 상관없이 네네. 올해는 그 작년에 그 빌이 통과될 예정이었던 빌드 백 베러라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 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전기차에 대해서 네. 판매 개수와 상관없이 최고 12,500불까지 주겠다라는 그 이런
프로그램이 그 법안에 상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매체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통과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네. 근데 사실 작년 12월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네, 네. 상원으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은 12월 전까지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 했던 것이 그 조 맨친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50명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함으로 해서 계속 지금 상원에서 계류돼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법안의 수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행법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그 텍스 크레딧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전기차 이제 뭐 사실은 꼭 텍스를 리턴 받기 위해서 산다기보다 많은 소비자들도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서 또 친환경적인 거에 신경을 쓰면서도 세금 혜택까지 좀 볼 수 있으면 뭐 일거양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네, 상원에 계류 중인 법 중에 또 하나는 전기차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스 스테이션이 군데군데 많은 것처럼 일렉트릭 비클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빌드백 베러 그 빌 안에는 그 법안 안에는 전기 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대중화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다만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벌써 1월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빨리 돼도 뭐 2월 초나 또 대통령이 그 서명을 해야 되니까 2월 중순이나 이 법이 발행이 effective 그러니까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시행은 1월 1일로 그 소급을 해서 네, 아마 네.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확히 하기 네네.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고 나면 또 많은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장미 여관의 내 스타일 아냐 듣고요. 광고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윤교 공인회계사님 모시고 세금 관련 이제 다양한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실 세금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회계사님. 네네, 그 비즈니스 세금 보고 네.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미 지지난주죠. 1월 7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개인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요. 네. 개인 세금 보고도 돌아오는 월요일 1월 2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금 보고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네네. 개인 세금 보고는 다음 주부터 시작인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어디나 구인난이고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요새 또 오미크론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많고. 네. 글쎄 저만 느낀지 모르겠지만은 그 그로스를 이렇게 가보시면 마켓에 가보시면 물건이 많이 비어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 네. 물건이 많이 비어 있는 게 보여요. 네, 네. 물론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서도 이제 공급망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창고에는 있는데 그걸 진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비드 걸려갖고 오미크론 걸려갖고 못 나오고 네. 또 사람도 못 구하고 이래갖고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지금 네. 사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실이 IRS에도 적용이 돼요. 아, 세금 관련 일을 하시는 그쪽에서도. IRS에서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아, 물론 우리랑 마찬가지로 또 직원들의 많은 분들이 또 오미크론이나 코비드에 걸려갖고 못 나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IRS는 통상적으로 그 해에 100만 건 정도의 세금 보고서를 처리를 못 합니다. 보통은. 네네. 근데 작년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년의 6배인 600만 건을 아직 처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적체 현상이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네.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금 보고를 작년 말에 했는데 아직 2020년도 거를 아직 세금 환불을 못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네. 예, 그분들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6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RS도 지금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적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그 정식 발표를 한 거예요, IRS에서. 네.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세금 보고도 만약 환불을 받으실 걸 예상을 하신다면은 빨리 해라. 빨리 반드시 전자 파일로 e-파일링이라고 하죠. 네. 전자 파일로 하루라도 빨리 세금 보고를 하라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네네. 어물쩡 저물쩡 조금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시면 그 항상 적체되는 그 그룹에 내가 속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정확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또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려가 되니까. 그렇죠. 반려가 되니까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되 정확히 잘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또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예.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다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그 워싱턴 DC의 그 페더럴 할러데이가 네. 이제 그 노예 해방일이죠. 같이 겹치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입니다. 조금 늦게 늦게졌죠. 마감됐네요. 4월 18일이 올해 2021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이고요. 네. 예, 그 세금 보고 올해 달라진 점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그 2020년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통과된 이제 CAA라는 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통과된 그 아메리칸 레스큐 그 알파라 그러죠. 네. 그 법안 이런 법안에 의해서 우리가 3차 1,400불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7세 그 3월 11일인가요? 2021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바로 통과된 것이 알파라는 아메리칸 레스큐 그 법인데요. 네.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예전에는 16세까지였는데 한 살 더 올려갖고 17세까지 아동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 원래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 갖고 3,000불, 3,600불을 주게 돼 있었는데 네. 그걸 갖다 원래는 세금 보고를 하면 2021년도 세금 보고를 이제 올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올해 그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비드라 일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먼저 내년에 줄 걸 먼저 우리가 주겠다. 다만 다 주지는 않는다. 네. 다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만 주겠다. 아. 해갖고 7월 달부터 거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체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은 선수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게는 한 명당 1,800불에서 그러니까 1살에서 5살까지에는 이제 최고가 1,800불, 그다음에 6세에서 17세까지는 1,500불. 네네. 그래갖고 6개월 동안에 그걸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실은 올해 받아야 될 돈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통해서 받아야 될 돈을 작년에 이미 받았다는 거죠. 네, 땡겨서 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금 보고할 때 자기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 이걸 이번 세금 보고를 할 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지 올해 세금 보고해서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3,000불을 나왔는데 4,000불을 받았다. 네, 네. 1,000불을 토해내셔야죠. 이미 받았지만. 네, 네, 네. 얘를 반대로 원래는 4,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3,000불만 받았다. 그럼 1,000불을 더 받게 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 12월부터 IRS에서는 그 레러 6419라는 폼을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7월부터 받으신 모든 가정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편지에 의하면은 이제 1년 동안 얼마를 받았다는 그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금액이 정확합니다. 네. 보내준 사람이니까. 그렇죠. 만약 그런데 이 금액이 받은 금액이랑 차이가 있다면 세금 보고할 때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반드시 갖고 오셔야지만 저희가 세금 보고할 때 이만큼을 많이 받으셨구나. 이걸 세금 보고서상에 저희가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편지가
남편과 부인하고 똑같은 편지가 각각 한 장씩 온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어느 거 두 장을 다 갖고 오셔도 되고 한 장만 갖고 오셔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돈을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기준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2021년도의 소득이 아직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죠. 2020년도를 기준으로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소득이 확 많아지거나 오히려. 네. 아니면은 애가 2020년도에는 17세였는데 18세가 돼갖고 원래는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됐거나 아, 그럴 하게 수도 되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것 그러니까 법은 물어내게 돼 있는데 IRS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리페이먼트 프로텍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중저소득층인 결혼한 부부 경우에는 6만 불 이하의 가정에서는 물어내지 않습니다. 둘의 소득을 합쳐서 6만 불 이하인 거죠. 이게 싱글인 경우에 4만 불. 네. 그 부부 합동 보고인 경우에는 6만 불 이하의 소득이면 얼마를 더 받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물어내지 않습니다. 그건 좋네요. 그렇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6만 불을 조금이라도 넘을 경우에는 만약에 뭐 18세가 됐다. 네, 그러면 또는- 물어내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이 금액을 원래는 그러니까 전체 금액 올해 2021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을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반만 줬습니다. 그러네요. 반만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물어내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또 다른 거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교회 도네이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나 뭐 성당이나 절 같은데 이제 도네이션을 하시게 되면 아 네. 이건 당연히 세금에서 공제 받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2년 3년 전까지 그리고 또 집이 있다면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집이 있었다면. 근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받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도.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2년 전에는 사실은 그 기본 공제보다 우리가 항목부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네. 항목부 공제는 집의 이자나 재산세나 그 교회 도네이션 같은 게 합친 금액이 기본 공제보다 높아야지만 이걸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기본 공제액이 낮았기 때문에 네네. 집이 있었으면 거의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 도네이션 한 것을. 그렇지만 이제 2년 전부터 이 기본 공제액이 확 높아졌어요. 24,000불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이 있는 분들도 집도 클레임을 못하고 네. 그 교회 도네이션도 클레임을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한 2년 전부터요. 그랬군요. 예, 네. 이 기본 공제가 올라가는 바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 집을 사면 세금 공제를 받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거의 집이 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95%의 분들은 집 공제나 교회 도네이션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 왜냐하면 기본 공제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는 집이 있거나 집이 없거나 상관이 없이 기본 공제를 쓰더라도 네. 교회 도네이션, 교회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 낸 도네이션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600불까지 그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네. 이것을 그냥 세금 보고서에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모든 걸 공제를 하려면 다른 스케줄을 써야 하는데 이런 스케줄을 안 쓰고 그냥 세금 보고서 1040 그 1페이지에서 그냥 빼주는 거. 네네. 이게 작년에는 300불까지였는데 올해는 600불로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찬스가 좀 높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네. 이제 2배로 늘어났죠. 네네. 그러네요. 600불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작년에 사실 요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회계사님. 작년에는 자격이 안 돼서 3차 부양금이나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못 받은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1년 세금 보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 좀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 세금 보고하실 때를 잠깐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우리 작년에 세금 보고하실 때 그 회계사분들이 항상 물어봤을 거예요. 1차, 2차 다 받으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받으셨다면 얼마를 받으셨나요? 항상 물어봤을 겁니다, 그게. 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못 받으셨다면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예.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로 3차 그 부양금이 1,400불이었죠. 1인당 네. 1,400불이었는데 이것을 만약 못 받으셨거나 또는 2020년 기준으로 이 돈을 줬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1,400불을 다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이번 2021년도에 다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보고를 하시면 풀로 다 전액을 1,400불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못 받으신 분도 역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반대로 아까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반대로 2020년에는 그러니까 2019년에는 소득이 적어서 1,400불을 다 받았는데 네. 2021년에는 소득이 많아서 원래는 못 받는 사람이었으면 이건 내가 개원해야 되느냐, 다시 페이백을 해야 되느냐. 네네. 이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요 3차 부양금에 대해서는 3차 부양금은 또 내가 받지 못할 그런 자격이 됐더라도 자격이 안 됐더라도 네. 다시 돈을 페이백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저기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질문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질문 중에 아까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계속 나오다가 한 번만 받으셨다는 분이 있고 네네. 원래 7월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한 번만 받으셨다는 분이 있고 또 몇 번, 두 번, 세 번 들어오다가 안 들어왔어요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런 분들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6419라는 그 편지에 보면은 얼마가 됐든 뭐 한 번을 받았던 두 번을 받았던 아니면 다 받았던 네. 그 토탈 받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 금액보다 지금 받아야 될 금액 2021년도 세금 보고해서 받아야 될 금액이 더 많다면 전액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1년도 세금 보고가 중요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요거를 잘 챙겨서 누락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잘 세금 보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년 말이었죠. 12월에 그 인플레이션이 7% 인상되면서 이제 뭐 장보기가 무섭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이나 비즈니스 재산세도 같이 오르는 거겠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비즈니스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그 재산세, 네. 텍사스는 재산세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도 이제 시카고 이런 데서 이주를 결심을 하셨는데 마지막 클로징 하실 때 재산세를 보고 왜 이렇게 비싸냐 해서 네. 클로징을 못 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아, 그랬군요. 근데 텍사스는 사실은 스테이트 주 인컴 텍스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주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텍사스를 그 비롯해서 7개 주가 이제 주 인컴 텍스가 없는데 주 소득세가 없는데 네. 이런 재산세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메꾸는 거예요. 충당을 하는 거죠. 충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텍사스의 재산세가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작년에 또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니면 주택을 파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주택이 이런 일은 사실은 텍사스에서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여태까지. 맞아요. 제가 거의 40년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불을 내놨는데 막 35만 불, 막 33만 불 최소한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작년, 재작년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실을 제일 정확히 아는 곳이 사실은 감정원이에요. 각 그 카운티의 감정원, 네네. 센트럴 디스트릭이라고 그러죠. 어프레이저 디스트릭. 여기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올해에는 아마도 감정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감정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걸 그러니까요. 물어보셨는데 네, 네.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택, 또 하나는 비즈니스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세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감정가는 그 감정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책정을 하죠. 네. 그리고 곱하기 재산세율. 그러면 재산세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재산세율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건드리려면 주민 투표가 필요하니까 사실 거의 매년 재산세율은 그 픽스가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만약 내릴 수가 있다면 감정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아. 감정 가격을 내리는 건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많은 집들이 스펙홈 아니면 트랙홈 뭐냐면은 집장사집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단지를 지을 때 이런 그 홈 빌더들 데이빌 위클리나 뭐 다울링 홈이나 이런 네. 몇 개 이런 빌더들이 조인을 해갖고 한 단지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사든 간에 나랑 똑같은 구조의 집이 바로 선호집 다음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거의 없죠. 네, 예. 한 단지 안에 나랑 똑같은 구조가 최소한 10개, 20개는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의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 단지에 있는 모든
저와 똑같은 모델을 가진 주택의 지분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 센트럴 디스트릭 그러니까 그 감정원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밸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집배율을 떨어뜨리려 우리가 이제 히어링 그 리퀘스트를 하죠. 네, 이제 네. 감정 이의 신청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니네 바로바로 옆에 집은 너랑 똑같은 구조인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 나왔는데 아무 말 없다. 아. 왜 너만 달라야 하느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큰 문제,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벽이 금이 갔다거나 네. 이런다면은 거기서 해줍니다. 이제 아. 견적서를 띄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그걸 해주시는데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렇죠. 집에 파운데이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주택에서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이 가격을 내리기가. 네. 그러니까 코비드 전에 저는 사실은 저는 매년 저는 신청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히어링 신청을 해갖고 주택도 맨날 가고 이러는데 그 사실은 코비드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죠. 바로 네. 옆에 집은 나랑 똑같은데 그 집은 나랑 똑같이 내는데 왜 너는 그러니까 구실이 없는 없는데 거예요. 네네. 코비드 전에는 제가 거기까지 찾아갔으니까 그 수고를 봐서 한 500불에서 1년에 아.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수고비라 뭐 교통비라고 하나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감면을 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코비드 이후에는 전혀 이런 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얄짤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주택은 제가 보기에 조금 힘들고요. 뭐 4월 달쯤 되면 이제 여러 이런 걸 전문을 해주는 이제 기관들에서 이런 그 재산세를 낮춰주겠다 해준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아마 그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비즈니스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반대.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나랑 똑같은 비즈니스 찾기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집이랑은 정반대죠. 집은 그 커스텀 홈이 아닌 이상은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을 여러 집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내가 도넛샵을 운영을 한다. 나랑 똑같은 도넛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구조나 뭐 이런 것이 것들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비즈니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 주택보다는 재산세를 내리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아, 훨씬 수월하군요. 훨씬 수월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칼자루를 잡았느냐입니다. 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에서 똑같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랑 너랑 비교를 해서 다를 게 없는데 왜 너만 낮춰야 되느냐 네네. 하는 논리에 저희가 방어할 수가 없는데 그쪽이 갑이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여기서는 나랑 똑같은 데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니네 옆에 도넛 가게가 뭐 이만큼 나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세금 보고서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 세금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밸런스 시트, 프로핏 앤 로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자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감정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근데 이런 그 비즈니스 텍스나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회계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회계사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네. 내가 비즈니스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내릴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진짜 뭐 3479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서윤교 공인회계사님 모시고 세금 관련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